안녕하세요. 명불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별 수업의 장단점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정말 질문이 많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니 그러면 개별 수업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개별 수업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는요. 개별 수업이 가능하기 위해서 원장님들만의 수업 플로우를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별 수업을 할 때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뭐예요? 한 명의 학생을 설명할 때 다른 애들은 뭘 하지? 자꾸 끼어들거나 딴짓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시죠? 원장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왜 원장님이 개별 진도로 수업을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개별 수업을 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 방법은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수업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수업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업 중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쵸? 근데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장님들께서 수업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수업 중에 주로 개별 수업을 진행하시면 소수정예로 진행을 하시겠죠. 저는 주로 4명에서 5명 정도의 학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4명 정원이라고 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4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원장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A라는 학생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을 때 나머지 학생들이 할 것을 꼭 주셔야 돼요. 그 1년의 플로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선생님 저 다 했는데요? 선생님 저 뭐예요? 거기 가니까 맨날 기다리라 그래 선생님이. 엄마 나 거기 가면 너무 자습하는 것 같아.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원장님들께서 수업 전에 그 수업 플로우에 맞도록 학생들의 개별 진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꼭 나눠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너무 복잡하게 수업 플로우를 짜놓으면 애들이 또 선생님 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짜셔야 돼요.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3-4단계 정도는 학생들이 적응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A라는 과정 다음에 뭘 할지, 그 다음에 다 하고 있으면 뭐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학생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A라는 학생의 설명이 다 안 끝났는데 B가 뭘 다 했어. 그러면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그 다음 거 미리 조금만 하고 있을래?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백이 없이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90분이다 수업이. 그러면 그 90분간의 시간이 조밀하게 짜여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 갈 때 와 여기는 90분 수업인데 쉬는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업 전에 수업 플로우, 그리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 플로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별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수업 플로우가 저만의 수업 색깔을 굉장히 많이 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영어 수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리딩과 문법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저희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로 과제로 내주거나 방학 특강으로 진행하는 편이에요. 상시 수업에서는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리딩, 문법인데 이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리딩 책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 개별 수업이 되게 힘들어요. 리딩 책이 이렇게 있으면 지문이 이렇게 쭉 있고 퀘스천이 있죠. 그럼 학생들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퀘스천을 풀려고 스캐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글을 읽고 나서도 뭔가 내용이 남지 않고 그냥 찍어서 맞추고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제가 프린트를 따로
준비해서 진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게 원서 수업이었고 그에 맞는 워크북을 제작한 게 제 수업의 색깔이 됐습니다. 자, 리딩은 크게 그래서 저는 원서 읽기와 영자 신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제가 만든 자체 워크북으로 진행을 하는데 공통점은요. 총 4단계 정도로 나뉘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 4단계를 나눠서 진행하는 데는요. 정말 많은 거를 담았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원서 읽기나 영자 신문은 텍스트잖아요. 마음속으로 읽고 있는데 읽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담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진행한 부분이 우리가 과제가 나가거나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복습과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한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워크북을 저는 4단계로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책이랑 워크북이 한 세트입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죠. 이 워크북은요, 책을 읽으면서 혹은 책을 읽고 나서 학생들이 복습과 숙제까지 할 수 있도록 다 담은 거예요. 자, 먼저 학생이 처음으로 책을 읽는 날입니다. 당연히 책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겠죠. 원장님, 학생이 책을 읽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저는 꼭 단어를 찾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라는 게 사실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원장님께서 먼저 읽어보시고 이 책에서는 이 단어를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 혹은 아이들이 책을 읽다 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 좀 유추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맥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들을 뽑으세요. 그래서 학생이 단어를 찾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당연히 읽을 수가 있겠고 뭐 여기에 내용 문제 같은 거를 조금 추가해 주셔도 좋아요. WH 퀘스천 같은 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쭉 읽었죠. 당연히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몇 가지 문장을 뽑아요. 그래서 그 문장을 해석을 잘했는지를 꼭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겠죠. 몇 가지만 원장님이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크게 관여할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10분에서 15분 정도 학생이 차분하게 앉아서 원서를 쭉 읽으면서 단어들을 눈에 익히고 내용을 완전히 몰입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2번은 원장님의 개입이 필요하겠죠. 근데 문장 해석도 학생이 하고 있어야 나중에 개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문장을 해석하는 거 저는 한 10개 정도 시키거든요. 10개에서 15개. 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10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책을 읽고 해석하는 것까지를 쭉 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해석을 채점해 주시면 좋겠죠. 저는 어머님들께서 좋아하시는 포인트가 제가 손글씨로 직접 고쳐주는 거거든요. 얘가 자꾸 전치사 있는 부분을 틀리네. 아니면 동사를 좀 못 찾네.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개별적으로 해석을 봐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실력도 잘 잡아주실 수가 있고 좀 더 꼼꼼하게 지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꼭 문장 해석을 수업 시간에 시키고 제가 첨삭을 해주고요. 그리고 문장을 따라 써볼 수 있도록 저는 필사를 꼭 하라고 해요. 아이들이 아직까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문장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전치사, 동사의 형태 뭐 이런 것들 정말 어색해하거든요. 필사를 차분하게 앉아서 하면서 한 번 더 문장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눈으로 그냥 읽는 거랑 손으로 써보는 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도 초반에 오는 학생들, 특히 초등 저학년이나 아니면 영어를 학습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꼭 이 과정을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보통 이제 이게 1년의 과정인데 이 플로우가 잘 되면 저는 2번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집에서 필사를 한번 해보렴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수업이 다 끝났죠. 숙제를 내줘야지 공부를 하겠죠, 그쵸? 근데 숙제를 원장님께서 새로운 내용을 내준다? 그러면은 안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는요, 학생들이 몰라요 이러고 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공부 효과가 안 나겠죠. 그리고 몰라요라고 가져왔을 때 원장님이 또 터치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특정 학생한테 시간이 많이 분배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개별 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걸 숙제로 내주는데
그냥 하라면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봅니다. 했던 단어, 해석했던 문장 외워오는 게 숙제예요. 그럼 학생들이 당연히 외우려면 해석도 알아야 되고 단어와 단어 뜻도 외워야 되고 문장 구조도 봐야 되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왔을 때 좀 성과가 빨리 나는 편입니다. 문장 순서 배열하면서 만들어보고 외워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많이 외워봤을 때 글을 읽을 때도 그 구조를 훨씬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는데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꼭 복습할 수 있는 테스트를 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영자신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진행을 했을 때 복습 테스트가 항상 숙제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알아요. 아, 오늘 수업 시간에 해석하는 문장은 내가 집에서 복습해서 외워와야 되는 문장이네. 아, 주말 끼면 많이 주시겠다.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개수를 선택해요. 아, 선생님 주말 꼈으니까 그러면 20개 주세요. 학생들 스스로도 학습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진행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4단계로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요. 빠른 친구들 한두 번 수업을 진행하면 다 익혀요. 해야 되는 순서대로 각각 알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숙제도 매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숙제를 몰라서 혹은 숙제가 헷갈려서 못했다 뭐 이런 말은 잘 안 나오거든요. 학습 성과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리딩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문법은 크게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개념 설명과 오답 풀이가 있겠죠. 이거는 원장님께서 100%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오답 풀이는 저는 한 50대 50이라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문제를 쭉 풀어왔을 때 저는 학생들한테 스스로 매기라고 해요. 근데 그 매길 때 O 땡만 표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번을 답을 해서 틀렸는데 3번이 정답이야. 3번을 체크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보통 학생들이 10개를 틀렸으면 4, 5개 정도는 다시 풀어내거든요. 그럼 이 나머지 5개를 원장님께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통은 개념 설명을 해야 되는 날이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고 오답 풀이는 한두 개 정도 건드려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편이에요. 저도 수업을 해보니까 제가 샤라락 풀어져 버리면 마음은 편하죠,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또 틀려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계속 여러 번 풀었지만 결국에는 못 풀어. 성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저는 강조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전에 원장님들이 플로우 짜주신 대로 리딩과 문법으로 나눠서 수업을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마다 개별 진도니까 수업 중에 해야 될 게 다르겠죠. 4명을 지도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학생들이요, 복습 테스트는 꼭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제가 리딩을 진행할 때 해석했던 문장이나 단어에 대한 복습 테스트는 꼭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주말 잘 보냈니? 숙제 한번 가볼까? 숙제랑 테스트 볼 거 한번 꺼내봐. 하면서 오늘 개념 설명해야 될 날이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테스트 볼 거 준비하고 있으세요? 하고 C라는 친구에게 문법 개념 설명을 해줘요. 그럼 이 친구한테 시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할당이 되겠죠. 그죠? 쭉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오늘 설명한 부분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있자. 그리고 시험 치자. 이렇게 하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공백 생기는 거랑 선생님 저는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다 했어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과정으로 짜주시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90분 수업입니다. 그럼 학생이 4명이니까 20분에서 25분 사이를 한 명한테 할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론상으로는. 근데 그게 매번당 탁탁탁 맞춰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얘가 개념 설명을 하고 좀 문제 풀 게 많았어. 얘한테 30분을 썼네? 근데 얘는 오늘 복습 테스트가 많아가지고 거의 못 빠졌어.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개념 설명을 할 때가 되면 A라는 학생에게 시간을 많이 할당해 주시면 되겠죠.
1시간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달에 8번 수업이에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시간을 좀 많이 할당하는 날, 조금 적게 하는 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면 한 명당 20에서 25분이면 얘는 처음에 와서 20분을 봐줬어. 그러면은 거의 1시간을 넘게 혼자 있다 가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로 쪼개요. 더 짧게는 5분도 괜찮아요. 초등학생들은 10분도 잘 못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5분에서 10분으로 짧게 쪼개서 이거를 두세 바퀴 돌린다는 생각으로 터치를 하시면 누구 하나 방치되지 않고 계속해서 터치를 받았다. 나는 자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플로우를 잘 짜셔서 그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시면 개별 수업도 걱정 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다 정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수업 전 준비도 철저하게 하시고 수업 중에도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늘 내 맘 같지가 않단 말이죠. 당연히 4명을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 개개인별로 특성이 드러납니다. 졸거나 딴짓하거나 혹은 너무 빨리 해서 선생님 저 다 했는데요 다 했는데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죠. 자,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자, 우선은 공통적으로요. 원장님께서 왜 개별 수업을 진행하는지 학생들에게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졸거나 딴짓하는 학생들은 거의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판서식 수업을 한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원장님들도 수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딴짓하고 졸고 빨리 풀고 기다리고 하는 학생들은 판서식에도 있고 개별식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시간을 굉장히 조밀하게 더 써주기 위해서 우리는 개별 수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마다 속도가 다 다르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너에게 성취도를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 개별 수업이다. 그런데 네가 수업에 왔을 때 졸거나 딴짓을 하면 이 90분의 시간을 온전히 쓸 수가 없잖니? 여기 왔을 때는 선생님하고 1대1로 진행을 하니까 최대한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자라고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대부분 친구들이 알아들어요. 선생님 먼저 후루룩 설명했어. 선생님 거잖아.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는 왜 개별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는지 수업 중간중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숙제가 조금 덜 돼 있다, 오늘 태도가 조금 안 좋다, 좀 전체적으로 풀어진다 이럴 때 중간중간에 얘기를 좀 많이 해서 다시 수업을 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 부분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개별 수업을 하는 학생들, 학원을 다니다 온 친구들은 이 공백이 조금 쉬는 시간 혹은 나 혼자 문제를 푸는 자습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역시 원장님들께서 자, 수업에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분이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혼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거나 테스트를 봐서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이 시간이 꼭 중요하다 라는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빠른 친구, 느린 친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개별 수업의 장점이 뭡니까? 진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반이랑 시간표 이동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서식 수업을 하면 A반, B반, C반 진도를 맞춰서 같이 나가겠죠. B반의 학생이 갑자기 C반으로 가는 게 힘들다 이 말이죠. 근데 개별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 스케줄만 맞으면 다른 반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 빠른 친구들만 있어. 그럼 너무 힘들겠죠. 원장님들께서 수업을 쭉 진행해 보시다가 빠른 친구, 느린 친구 혹은 잘하는 친구, 조금 부족한 친구를 적절하게 섞으시면 서로 공부하는 것도 보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학생들의 성향에 맞게 잘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거는 수업 풀이 조금 커져야 되거든요.
초반에는 쭉 정원에 맞게 진행을 하시다가 정원이 뭐 10명, 20명 이렇게 찼어요. 그러면 새 학기가 바뀌거나 중간에 시간표 이동이 좀 필요할 때 미리 그런 학생들끼리 조금 조율을 해서 원장님들이 반을 짜시면 수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